이제는 잊혀져가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에서 어떠한 영광이나 범접하기 어려운 힘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가 보여주던 가공할 만큼의 위력 넘치던 공을 못 본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고 거의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야속하기도 시간이 정말 그렇게 흘러버렸고 그가 보여줬던 공백의 시간이 그만큼이나 길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팬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한때 MLB 최고의 좌완투수라 불리며 21세기 랜디 존슨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였었던 특급 좌완 크리스 세일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세일은 보스턴 레드삭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트레이드를 통해 개인 통산 3번째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보스턴 생활을 끝내게 된 것이죠. 어쩌면 보스턴에서의 선수 생활은 크리스 세일에게도 그리고 레드삭스에게도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씁쓸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광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시간을 거슬러 2018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18년 보스턴은 당대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무키 배치, 젠더 보가치, 제이디 마르티네스 등의 막강한 타선과 킴 브럴, 데이비드 프라이스 그리고 크리스 세일이 구성하는 투수진 역시 강력했습니다. 그런 강력함은 결국 월드 시리즈까지 팀을 진출시키게 되었고 LA 다저스를 시리즈 전적 4대1로 승리하며 5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 반지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시즌이었으며 월드 시리즈 1차전에 등판해 팀을 승리로 이끈 크리스 세일 개인적으로도 첫 월드 시리즈 우승이기에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을 테죠. 2018년은 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일 겁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2018년의 기록도 정말 좋았고 말이죠. 27경기 선발 출장에 12승 4패 158이닝, ERA 2.11, FIP 1.98, WAR 6.2로 본인 커리어 통틀어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홀했던 순간이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전성기의 끝이 될 시즌일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물론 지켜보는 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2018년 하반기에 그는 어깨 쪽 통증을 호소하며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참여도 불투명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죠. 그리고 분명 그때 그는 쉬었어야 했던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2019년 8월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었고 결국 2020년 그는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팔꿈치 부상만이 그에게 닥친 부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22 시즌에도 흉곽 피로 골절과 손목 골절로 시즌 총 틀어 5.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컨디션과 몸 상태가 좋다던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20게임 선발 출장에 102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소화한 총 이닝 수는 296이닝입니다. 마침 2019년에 그는 보스턴과 총 6년 최대 165밀리언이라는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한 상태였기에 2017에서 2018년에 인상 깊었던 모습들은 모두 보스턴 팬들의 뇌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되고 그냥 먹튀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은 이렇게 부상이 많은 선수에게 왜 그런 엄청난 계약을 안겨준 것일까요? 사실 보스턴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크리스 세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부상으로 허덕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시죠? 최근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냥 종합병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는 정말 많은 팬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일은 2010년 1라운드 전체 13번 픽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지명되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m에 달하는 큰 키와 마른 체형, 그리고 긴 리치에서 나오는 사이드암 만슬롯, 100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패스트볼은 마치 포스트 랜디 존슨을 연상케 할 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화이트삭스에서도 랜디 키즈라고 부르며 상당히 아꼈었죠. 역시는 역시로 그의 재능은 진퉁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바로 MLB에 올라오게 되고 2012년부터는 선발 로테이션을 돌게 됩니다. 95마일에서 100마일을 넘나드는 빠른 패스트볼과 정말 랜디 존슨이 생각나는 엄청난 각도의 슬라이더는 타자들에게 지옥같은 볼을 선사하며 첫 선발 로테이션 시즌에서 30게임 192이닝, ERA 3.05를 기록하며 대투수의 탄생을 알리는 해가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매년 엄청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3년 214이닝, ERA 3.07, 2014년 174이닝, ERA 2.17, 2015년 208.2이닝, ERA 3.41, 2016년 226이닝, ERA 3.34, 2017년 214.1이닝, ERA 2.90. 정말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동나이 때의 벌랜더, 허슈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줄 만큼 그는 MLB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투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라서 부상에 취약할 것이다, 결국 2-3년 후면 망가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년간 최정상의 폼으로 단 한 번의 장기 부상 없이 리그의 포식자로 위치해 있었죠. 많은 이들이 선천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타고난 그의 유전자를 불안해했지만 오히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견갑과 어깨
어깨 관절 그리고 고관절의 유연성이 그를 더 좋은 투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의 전성기 시절 피칭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타자들이 어려워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구종을 살펴보자면 그는 3피치 투수입니다. 현재는 싱커와 포심을 구분해 4개의 구종을 구사하지만 전성기 시절에는 싱커로 표기되긴 하지만 내추럴 투심 무브먼트를 보이는 포심과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을 구사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패스트볼과 싱커를 구분해 던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패스트볼을 가장 많이 구사합니다. 50%가량을 패스트볼을 구사해 카운트 싸움과 피니시 모두 이용을 하죠.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패스트볼 구사력이 사방 곳곳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정도의 피처는 아니지만 상당히 준수한 컨트롤을 보유하고 있어 적어도 스트라이크 존과 볼을 구분해 던질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런 그의 제구력과 합쳐져 그의 패스트볼이 더 강력한 이유는 정말 날카롭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긴 리치와 사이드 암슬롯에서 나오는 공의 궤적은 정말로 칼로 베는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예리하게 들어옵니다. 또한 그의 패스트볼은 자신의 이구종이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슬라이더에 완벽한 보호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일이 구사하는 슬라이더는 패스트볼이 만들어놓은 잔상 위에 아주 유려하면서도 화려한 궤적으로 타자들을 농락했죠. 특히 바깥쪽 패스트볼로 카운트 싸움을 해두고 15인치 이상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의 슬라이더는 정말 순간 공이 사라지는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게끔 만들죠. 특히나 좌타자들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궤적으로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궤적과 날카로운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비밀은 그의 착지다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짜 엄청날 정도의 크로스파이어 투수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엇갈리게 랜딩 위치를 잡는 투수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던지면 어깨 부담은 커지고 제구의 어려움은 더할 나위 없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또한 크로스파이어는 강한 골반 회전력을 동반해야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에 애초에 유연한 고관절이 없으면 허리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런데 세일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몸뚱아리를 타고 태어난 것이죠. 앞으로도 이 정도의 각도로 발을 내딛는 투수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투수가 이 정도의 퀄리티로 피칭하는 건 더더욱 보기 힘들 테지요. 그만큼 그의 메커니즘은 유니크했고 위력적이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생전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궤적으로 공이 날라와 미트에 꽂히는 느낌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세일은 3구종 체인지업도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슬라이더와 패스트볼 패턴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있는 타자에게 시간이 마치 느려지는 것 마냥 느끼게끔 만들 수 있었죠. 이처럼 그의 피칭 패턴은 거의 대부분 삼진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 잡는 피칭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카운트로 만들어 타자들의 감각에 간극을 만들어 삼진을 만들어내는 투수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통산 1780이닝 동안 2189개의 삼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1.06개가 넘는 미친 삼진율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커리어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게 앞으로의 성공과 실패에 큰 잣대가 될 것이기도 할 겁니다. 브레이브스는 2018년 보스턴보다 더 강력한 타선을 구축한 팀입니다. 이 팀에게 부족한 건 선발진의 퀄리티였죠. 그리고 이 퀄리티를 채우기 위해 데려온 하나의 카드가 세일입니다. 이젠 한물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 선수를 말이죠. AA 단장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이미 강력한 선발 스트라이더와 맥스 프리드를 지니고 있기에 어느 정도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으며 큰 경기에서 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경험과 커리어를 갖고 있는 투수, 그 부분에 딱 부합하는 투수가 바로 크리스 세일이라고 판단했고 팀의 유력한 유망주를 내주면서 트레이드 해온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꿔 말하면 세일은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가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다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몸 상태에서 시즌을 치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세일에게 분명 플러스 요인일 겁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삼진에 의존되어 있는 그의 피칭이 앞으로도 위력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젠 패스트볼 구속이 평균 93마일대로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분명 파괴력이 전성기 때처럼 그대로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프리시즌에 보여준 그의 모습은 느려진 만큼 더 정교한 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그 싸가지 없는 슬라이더는 건재함을 증명했으니 말이죠. 과연 크리스 세일은 자신의 세 번째 구단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어떤 피칭을 보이게 될까요? 다시 자신의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모습을 보이며 브레이브스에서 또 하나의 반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선수 생활과 브레이브스의 운명이 어쩌면 2024 시즌 세일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즌이 될 것만 같네요. 세일 선수의 호투를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